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조국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버금가는 이슈가 연달아 또 터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테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이 건이 가진 파급력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세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성격과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노무현의 탄핵의 시작은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노무현은 2004년 총선을 2달 앞두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에 표를 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파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을 돌며 지자체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 수건 사업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난관에 봉착했던 사업들이 잇따라 물꼬가 트였고 대통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세를 펼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한 유정복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시민들 바람일 것이라며 잘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투표를 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시민총선 네트워크는 박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해 박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었습니다. 제가 왜 영상 초반부터 오래된 얘기를 꺼내 들었냐면 그만큼 청와대의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은 굉장히 엄중하고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은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보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일단 이번 건에는 분명 수혜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수혜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고 피해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송철호라는 사람이 문재인의 오래되고 절친한 친구라는데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래픽 자료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인물 관계도를 보시면 문재인과 송철호는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인물 관계를 인지한 뒤에 화살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청에 하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울산청으로 이첩하게 되는데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청장이었는데 2017년 7월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된 황 청장은 9월부터 12월까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3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더군다나 김기현 예비후보가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경찰은 김 시장 측근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경찰은 5월 11일 김 시장을 제외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울산시장으로 당선이 됐고 같은 해 10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경찰이 2달 후 다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초 또다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번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고, 당시 임기 초반인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적폐청산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야당 시장 관련 사건에 무혐의 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자, 얼마나 경찰의 수사가 터무니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쨌든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의 패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직 대통령의 절친과 싸워야 했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를 찍으면 재보궐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유권자들의 염려가 표심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당시 김기현 현 울산시장이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15%가량 앞서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차이가 좁혀졌고, 자, 이런 여론조사 추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여러분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기현 당시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로 인해 선거판이 요동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안이 있습니다. 보통 선거 과정에서 뭐 돈을 주고받았다거나 뭐 금품을 뿌렸다거나, 자, 이런 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선거 후에 수사하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경찰은 서둘러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의 이런 결기대로라면 당시 경남도지사로 출마했던 김경수 당시 후보에 대한 드루킹 사건 의혹도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은 결기를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했지만, 결국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는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덤벼놓고 선거가 끝나고 보니 무혐의 처리가 났고요. 김경수 드루킹 사건은 경찰에서 사건의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선거가 끝나고 특검을 해보니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하나는 봐주기 수사, 하나는 무리한 수사, 그러니까 표적 수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만 감찰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 야당 정치인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요원들을 다 정리해서 그런 일을 우리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을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은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에 대한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오해를 무릅쓰고 경찰이 왜 그랬을까? 그에 대한 답은 송철호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송철호는 문재인의 실제 복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재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1980년대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이른바 영남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유명했고, 양정철 발언에 따르면 문재인의 실제 복심은 내가 아니라 송철호 시장이라고 말했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수사를 하명받은 경찰이 몰랐을 리가 없고, 이런 관계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위에서 하명이 하달됐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갓 임명된 황운하 청장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해야 할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 권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면 이건 민주주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그런 사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서로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큰 거 하나 잡은 건데, 자, 이거 검찰이 조직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열심히 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낄 때 안 낄 때 닦이는 조국까지 껴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23일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도발 말고도 새롭게 밝혀진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일단 창린도 해안포 도발과 관련한 새롭게 들어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 23일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도발을 뒤늦게 공개한 데다가 당시 사태를 인지하고도 대비태세를 강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이전 정부들이 북한의 해안포 도발 당시 대비태세를 강화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서해 접경지역 부대들은 북한의 해안포 개방 등 특이사항만 포착이 돼도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고 즉각 해병대와 해군을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일각에선 남북 군사합의 이후 군의 경계태세가 약화되면서 일선 부대 기강도 해이해져 23일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도 발사음 정도밖에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국방부는 실질적 조치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한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신자,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는 공식 문서인 전화통지문이 아닌 항의문을 보냈다고 밝힌 게 대표적인데, 자, 이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남북 관계에서 항의문이란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처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우리 군마저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것 같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무려 3가지나 북한의 이상 징후가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차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NHK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의 불법 환적 의심 현장을 포착해 유엔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일 NHK는 지난 13일 새벽 북한 유조선이 중국 상하이 동쪽 약 280km 지점의 공해상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선박과 붙어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는 일본 외무성 발표가 먼저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NHK가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외무성은 두 척의 배가 호스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 불법 환적 혐의가 의심된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통보했습니다. 또 소속을 알 수 없는 선박은 선미 부분을 무언가로 덮어 배의 이름을 가렸다고 알렸는데 일본이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현장을 포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벌써 21번째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의 확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정보 공유 및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 역시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언론의 보도인데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때 남측 유람선을 받았던 장전항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함정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시 해군 군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북한 잠수함 등의 전방기지 역할을 했던 장전항은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후 군항 기능을 중단했던 곳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간혹 공기부양정과 잠수함이 장전항에서 목격된 적이 있었지만 2, 3년 전부턴 아예 장전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함정을 사실상 상시 배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위성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018년 8월의 경우 장전항의 함정용 부두에는 2010년에는 없던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옥상에는 상가를 설치해 여러 척의 함정을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척의 대형 함정을 부두에 정박시켜 놓았는데요. 함정의 앞부분을 바다 쪽으로 향하도록 한 것은 긴급 출동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배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장전항의 함정들이 모두 긴급 출항 형태로 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이 지역을 최전방 해군기지로 다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과 얼마 전 김정은이 금강산 시설을 두고 싹 드러내라고 했던 말이 오버랩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북한의 이상 징후는 또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는 교동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불과 이곳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강 하구인 북한 황해남도 연백 지역에 북한이 초소 여러 개를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을 위해 한강 하구 수로 공동주사와 서해 평화 수역 설정 등
북한과의 협력에 매진하는 사이 북한은 우리 군을 위협하는 시설들을 늘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의 분석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군은 초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 염전 노동자 등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는데요. 이러한 군의 분석을 두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최근 한박도 논란을 통해 알려진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의 유세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북한은 서해를 유세화하는데 우리 군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이 작심하고 서해 일대를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은 서해 오도와 수도권에 대한 감시 능력을 높이고 유사시 타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한강 하구의 내륙인 연백 지역에도 초소들이 들어서면서 서해 NLL을 잇는 대남 감시 전선이 완성됐다는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 새롭게 알려진 북한의 이상 징후 3가지를 연달아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북한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께서 불안하신 건 정작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군의 군사 안보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권은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만 군은 영원해야 할 텐데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우파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선거제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 이것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시간이 도래한 것인데요. 자, 이에 따라 정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투쟁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들도 가세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우선 원내에서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이라면서 의원직 총사퇴라는 결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도 일주일째를 넘기고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당으로서는 투쟁에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단식 초기만 하더라도 조롱과 비난으로 일삼았던 여권과 일부 언론들도 황 대표의 단식 강도가 세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자 이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함부로 공격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다만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정당들이 연대하는 상황에서 나홀로 고립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협상력이 약간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모습을 재연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점들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한 우리공화당 분위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그간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시위를 해왔는데요. 우리공화당이 주 무대를 여의도로 옮긴다는 소식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함인데 우리공화당은 국회의사당 정문부터 여의도 공원까지 여의도 일대에 천막 100여 개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좌파들이 좌파 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문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검찰 제하법이자 장기 집권을 획책하겠다는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우리공화당은 이 두 가지 앞법과 관련해서는 한국당도 함께 총력 연대 투쟁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 및 태극기 애국시민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우선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한기총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가 중심이 된 곳에서는 문재인 하야를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있지만 두 가지 악법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듯하고요.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과 자유연대가 주최하는 국민 함성 문화제가 이번 주 토요일 좌파들의 맞불 시위 형태로 열리게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유대한 호국단 역시 이번 주 토요일 천안에서 제14차
문재인 퇴진 범국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집회 역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성격의 집회가 될 듯합니다. 자, 이상 우리 우파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모처럼 정당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애국우파 시민들이 한데 힘을 합쳐 두 개의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기분 좋은 연말연시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 앵커였습니다.